안녕하십니까. 저는 경희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백종우입니다. 코로나 이후에 마음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. 오늘 어떻게 극복해 볼지 같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사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게 공식적인 진단명은 아닙니다. 사실 이 코로나라는 감염 재난 시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을 합니다. 건강에 대한 위협,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. 일상의 중단도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.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현실적인 고통입니다. 이걸 보통 첫 번째 화살이라고 합니다. 저희가 이 첫 번째 화살은 피하기가 어렵습니다. 받아들이고 이제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현실적 고통이 우리의 마음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합니다. 대표적인 건 불안, 분노, 또 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일상이 중단되면서 또 사람들을 못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활동도 못하고 밖에도 못 나가니까 너무 답답하다라고 느끼는 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를 빗대어서 코로나 블루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. 사실은 이런 감정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. 이 비정상적 상황에서 정상적 반응이라고 부르는데요. 불안이 있어야 저희가 손도 잘 씻고 마스크도 하고 또 이제 조심하게 되니까 본인의 건강을 지키거나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데, 불안이 너무 없으면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고 돌아다니거나 해서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때에는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는 치료라고는 하지 않고 심리적인 응급처치라는 게 중요합니다.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 이제 지난달에 전국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개 80% 정도는 정상 반응입니다. 물론 평소 시기보다는 대부분의 국민의 불안과 우울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정상 수준에 있으시다는 겁니다. 근데 적게는 10%에서 20% 사이에는 좀 임상적인 관심이 필요한 정도의 불안을 보고한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은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. 대개는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. 하지만 기존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있다거나 또는 이게 너무나 큰 고통이 되면서 잠을 못 자는 분들, 이런 분들은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. 지금 코로나와 같은 감염 재난의 시기에 어느 정도 불안을 경험하고, 불안은 사실 서울대학교의 이제 유명수 교수팀의 조사를 보면 2월부터 시작해서 2월 말에 가장 높았고요. 주 감정이 되고요. 3월 달부터는 또 이제 분노라는 감정이 높아지기 시작한 걸 볼 수 있었는데, 어느 재난에서나 이러한 순서를 따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불안, 그다음에 또 이후에는 분노, 또 마지막에는 이제 우울이라는 감정이 높아질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. 이게 사실 정상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이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절대 질환은 아닙니다. 그런데 이 시기에 그러면은 어떨 때 질환으로 보고 구체적인 도움과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, 당연히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는 이 시기에는 기존의 우울증, 불안장애를 갖고 있던 분들의 재발이 흔합니다. 꼭 감염 재난뿐이 아니라 어느 재난 상황에서도 이러한 트라우마 상황 앞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평소에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, 기존의 치료를 받으시던 분들은 절대로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평소보다 재발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치료 받으시던 분들은 꼭 자신을 잘 살피고 필요하다면 꼭 치료받던 병원의 조치에게 연결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 같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.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-0199로 상담하실 수 있는데, 여기에 전화하신 분이 벌써 몇 달 사이에 10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. 근데 그 중에 그러면은 어떤 때 나는 진단할 수 있을까
이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홈페이지나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에 가시면은 여러 자가보고 척도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. 이것은 참고로 보실 수 있는 겁니다. 여기서 근데 점수가 높다라고 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고 무료로 24시간 연결이 됩니다. 근데 어떤 증상이 있으면 가장 주의해야 될까를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불면증이 가장 중요합니다. 아마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때문에 고민을 하시다 보면은 밤에 잠을 못 자겠다 이런 경험을 하실 겁니다. 이게 뭐 하루 이틀 괜찮습니다. 근데 이게 3, 4일이 지나고 1, 2주 잠을 못 잔다라고 하면은 수면은 저희 뇌가 건강을 회복하고 이제 다시 노폐물들을 방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면증이 반복되면은 또 뇌 기능이 떨어져서 다음날 스트레스에 더 취약한 이 악순환이 벌어지게 됩니다.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며칠 이상 지속적으로 불면증이 있다라고 하면 도움을 요청해 보셔야 됩니다. 이게 코로나 시기에는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집안에만 있고 하루 종일 뉴스만 보는 겁니다. 그러다 보면 일상의 리듬, 수면의 리듬이 깨지면서 불면증이 악화가 되고 그러기에 정신건강에도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. 코로나라는 감염재난 시기에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, 약한 고리, 그리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. 실제 코로나의 고위험군에도 하고 비슷한 게 이제 첫 번째가 노인, 또 장애인, 또 임산부 등을 꼽는데요. 저희가 이번에도 아무래도 노인의 사망률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이제 요양병원이나 또 정신병 등의 집단 감염이 있었고요. 또 장애인 거주시설에 집단 발병이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. 그리고 기존에 사실 1년에 우리나라에서 약 28만 명 정도가 각종 질환과 또 사고로 안타깝게 생명을 잃습니다. 근데 이제 현재까지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들은 약 260여 분 정도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또 이 치료받아야 될 수많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. 코로나의 또 고위험군 중에 하나가 이제 만성질환군이 되겠는데요. 기존에 이렇게 노인 만성질환군 또 장애를 가진 분들 같은 경우가 코로나에 걸리는 것도 위험하지만 집단 감염의 위험도 있고요. 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존 치료가 중단되는 겁니다. 실제 사망을 초래하는 수많은 의학적 질환들이 있는데 이 시기에 병원을 방문하려고 할 때 당연히 꺼려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대리 처방이나 이런 걸 허용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만성 질환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 시기에 중단됐을 때 기존의 질환의 악화가 매우 우려되기 때문에 절대 임의로 중단하지 마시고 조치의 선생님과 상의하고 치료를 지속하기를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경제적인 어려움, 이게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, 또 자살의 증가, 이런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서로가 믿고 응원하고 이걸 극복해 내가면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찾고 이분들이 적절한 지원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. 우울과 불안, 분노로 우리가 마음이 다치고 주변에 상처를 주는 일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 마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힘든 분들을 돌보고 앞서서 싸우는 분들은 응원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사회적 신뢰로 이겨갔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